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될 경우 공연장 출입구 쪽 안내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그때 느꼈던 게 여기서 과연 예술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처음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우리가 움직이고 또 살아가는데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이란 건 참 재밌는 게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모아서 또 다른 의미를 주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류재준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 무렵에 가장 기다렸던 소리가 종소리였고 또 그 소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처음에 사회를 배워가는 과정을 알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요즘 학교는 가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학교를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학교 종소리를 같이 들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모티브로 삼아서 또 제 작품 속에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곡을 쓴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고. 제가 곡을 사실상 오선지에 옮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모든 음표가 다 완전하게 자기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별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때는 밤낮 구별도 없고 몇 시간 작업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모든 예술가들이 똑같을 거예요. 뭐 20시간을 작업하던 뭐 이틀 연속을 작업을 하던 뭐 자는 시간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자다가도 깨서 내려와서 또 곡을 쓰고.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 현재를 나타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선동할 수가 없어요. 예술가는 기록할 수는 있어요. 작곡가나 음악가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회가 만드는 거지 혼자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거든요. 예술 세계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코로나를 사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삶의 방법까지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이 첫 번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연결하는 방법은 삶의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졌다고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다름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상황을 가져올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언택트 공연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술가의 존재 이유죠.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항상 청중을 만났을 때 발현되거든요.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연주자들은 또 거기서 힘을 얻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얻기도 하고요. 근데 서로 눈과 눈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없어졌다는 게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예술의 뭐랄까 좀 아이러니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다는 과정에서
그 힘든 느낌이 없었으면 과연 힘든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전이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자기가 직접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술가들은 정말로 다른 세계를 넘볼 수도 있고 그거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몇 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때 또 우울증도 오고 준비를 해야 될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게 음악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악보로 그려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눈으로 악보로 봤을 때 그 악보가 제 음악으로 들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완벽하게 체득이 안 된 것 같았었어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쉬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제 작품 대부분이 좀 슬픈 곡들이 많죠. 제 첼로 협주곡 같은 경우는 눈물이라고 돼 있고 마림바 협주곡은 그 세월호의 희생자를 위한 애가 이런 제 또 교향곡 1번은 진홍 교향곡이고요. 들었던 느꼈던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거 듣고 동기화시켜요. 자기하고 아 이런 거였지, 이런 순간이었지. 그 누구나 다 시대를 기록한다면 사학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의 결과예요.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자기를 기록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거든 간에 우열을 따지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술가한테는 그 모토가 없어요. 저는 바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 다른 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존중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내 거를 존중하길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일인 것 같아요. 브라보. 근데 조금 너무 처음에 핸들링을 커트해서 약간 저한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람의 얘기를 쓰고 눈을 돌려라. 네가 하는 모든 작업은 네가 혼자서 무인도 가서 너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음악도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그분과 같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항상. 여기를 아까 처음에는 연주자들하고 얘기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무궁무진하죠. 너무 크니까 뒤에 크레센도가 살지를 않아져.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요. 그분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작곡가로서 이제 유재준 선생님은 굉장히 작품에 대한 주장이 강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저희 리허설 때 이렇게 함께 저희 연주하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세상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즐거운 작업인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관계했던 그런 연주자들이 저한테 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항상 공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술가의 창조성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코로나 이후에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거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안 돌릴 뿐이지. 상상도 안 했지만
물 한 통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 물 한 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킬로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무지지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세르비아의 코소보 사태를 겪어서 이제 전 세계 가족이 흩어지고 아직도 못 만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코소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코소보 국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그 친구 영향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 데스라는 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구조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깊어서 죽어요. 그냥 거기서 아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가 자기 인내의 한계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살았다는 기분이 들면서 모든 긴장이 풀어지면서 죽어버려요. 그때 느꼈던 게 여기서 과연 예술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유럽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그 자유의 정신과 그다음에 개개인적인 존중.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다시 2차 코로나 팬데믹이 났고 하루에 몇만 명씩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안 좋게 생각했던 어떤 방법들이 지금에 와서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를 해치는 무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면 제 느낌으로는 과연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좋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이었는가 그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슬프고 어둡고 또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간에.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 순간에 브라보.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쓴 곡을 지금 쓰라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기술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때처럼 쓰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거든요. 제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성공적인 작품인가 실패한 작품인가. 작곡가는 하나 좋은 거는 성공할 때까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주하기 전까지 계속 고칠 수가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납득할 때까지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비올라 소나타를 쓰고 있어요. 그 비올리스트 김상진 선생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또 이거 끝나자마자 또 현악 오중주 곡을 써야 되고 지금 한 앞으로 6년 후까지 계속해서 기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죠. 교향곡 2번을 얘기하신다면 이미 그거는 끝났죠. 다 끝났고 뭐 전체가 75분이나 되는 곡이니까 규모도 상당하고요. 큰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합창단, 그 다음에 5명의 성악가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지금 그 곡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애써서 만들었지만 내년에 이 곡이 또 연주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곡은 제가 처음으로 희망을 담고 싶었어요. 이번에 쓴 교향곡 2번은 희망을 담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작품을 즐겨주시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위안하고 또 기쁨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사는 거예요.